그해 겨울, 서울은 연말의 희뿌연 안개 속에 잠겨 있었어. 한빛병원의 노란 불빛 아래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했지. 간혹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만이 그 정적을 깼어. 한빛병원은 이 지역에서 가장 현대적인 의료시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어.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즐비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기이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지. 어느 늦은 밤, 벽시계가 자정을 향해 달려갈 무렵 병원 안 공기가 묘하게 무서워졌어. 대부분의 의료진들은 긴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고 몇몇 야간 근무자들만 남아 있었어. 미화원인 박순희 씨는 낡은 밀대를 들고 힘겹게 긴 복도를 따라 걸었어. 그녀는 이 병원에서 거의 10년 동안 일했지만 오늘 밤은 뭔가 이상했어. 산부인과 근처를 지나갈 때 순희 씨는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어. 주에 깊게 듣지 않으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 순희 씨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어. 굳게 닫힌 병실들, 천장에 희미한 조명만이 비추고 있었지. 신생아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곳에서 다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순희 씨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둘러 신생아실 안으로 들어갔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순희 씨는 숨을 멈췄어. 구석에 갓 태어난 아기가 빨갛게 울고 있었지. 이상한 점은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어. 엄마도 간호사도 보이지 않았어. 어린 아기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 그 순간 순희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어.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얇은 이불 속에 놓인 아기만이 애처롭게 울고 있었어. 불안함과 혼란이 그녀를 덮쳤어. 순희 씨는 중년의 여성으로 한빛병원에서 오랫동안 청소부로 일했어. 그녀의 삶은 단순했지만 꽤 외로웠지. 남편도 자식도 없이 도시 외곽 작은 집에서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 매일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쏟았어. 병원은 그녀에게 일터 이상의 삶의 일부였지. 순희 씨는 호기심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오늘 밤 버려진 아기를 본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 지금은 아기가 누구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 그냥 놓아둘 수 없다는 강렬한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였어. 순희 씨는 서둘러 아기를 안아들고 부드럽게 토닥였어. 아기가 울음을 멈추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순희 씨의 침착함도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혼란을 막을 수 없었지.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고 서둘러 방을 나와 당직 의사를 찾으러 갔어. 순희 씨가 당직 의사를 불렀을 때 혼란은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어. 의사들은 서둘러 신생아실로 갔어.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눈물 가득한 눈으로 낯선 얼굴들을 쳐다봤지. 그러나 이상한 점은 아기에게 아무런 서류가 없다는 것이었어. 아기의 엄마나 가족에 대한 정보도 없었지. 의사 중 한 명인 이지연 의사는 순희 씨를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어. 혹시 이 아기가 병원 내 다른 사람 아기는 아니죠? 순희 씨는 고개를 저어서 모르겠어요. 그냥 구석에 있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지연 의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어. 아무도 아기가 병원에 버려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 어쩌면 엄마가 아팠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몰랐어. 곧이어 아기는 집중치료실로 옮겨졌고 경찰도 병원에 도착했어. 아무런 단서 없이 아기를 알아내거나 버린 사람을 찾는 것이 점점 복잡해졌지. 병원은 언론의 질문에 휩싸였고 아기에 대한 소식은 도시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어. 의사와 병원 직원들은 인터뷰를 당했지만 누구도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없었지. 지역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어. 그들은 병원 전체를 샅샅이 조사했지만 아기를 버린 사람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은 찾을 수 없었어. 경비원, 간호사, 의사 모두 신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어. 경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아기가 오랫동안 버려진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어. 아기는 방금 구석에 놓여 있었고 그 전에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거야. 이것은 병원 내부에 누군가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어. 병원은 혼란에 휩싸여서. 의사들은 아기의 미래를 걱정했고 경찰은 미스터리한 사건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쫓고 있었어. 순희 씨는 병원의 보고를 마친 후 아기가 치료를 받고 있는 방으로 돌아갔어.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기를 바라봤어. 아기는 건강했고 상처나 질병의 흔적도 없었지만 왜 누군가가 아기를 버렸을까? 순희 씨는 아기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 그녀는 청소부일 뿐이었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 아기는 이 이야기에서 무고한 사람이 아니었어.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일의 희생자였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순희 씨는 아기를 도와 진짜 가족을 찾아주거나 적어도 버려진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고 결심했어. 순희 씨는 호기심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날 밤 그녀 안에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어.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아기는 순희 씨를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여정으로 이끌 거라는 걸 순희 씨는 직감했지. 아기가 병원에 버려진 사건이 보도된 후 그날 밤은 의사와 의료진 모두에게 잠 못 이루는 긴 밤이 되었어. 아기는 소아과로 옮겨져 계속해서 관찰을 받았지만 병원 전체를 덮은 기이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지. 이지연 의사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아기의 손에 있는 작은 흉터였어. 이지연 의사는 신생아를 돌보는데 경험이 풍부한 의사였기에 그 흉터가 평범한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어. 크지 않았지만 그 흉터는 수술을 한 듯 기이한 모양을 하고 있었지. 게다가 흉터는 너무 작아서 아기가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수술을 받은 것 같았어. 하지만 이지연 의사가 병원 직원들에게 물어봤을 때 아무도 아기가 수술을 받았다는 정보가 없었지. 직접 아기를 돌보는 의사로서 이지연 의사는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어.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기를 계속해서 관찰했지. 며칠이 지나도 아기는 건강했고 정상적으로 성장했지만 이지연 의사는 흉터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 아기가 버려진 사건으로부터 일주일 후 병원은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 김나영이라는 30대 여성이 아기를 만나고 싶어 했지. 그녀는 자신이 아기의 유일한 친척이라고 주장했고 아기가 자신의 여동생의 딸이라고 말했어. 그러나 의사들이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요청했을 때 김나영은 어떤 합법적인 서류도 제출할 수 없었어. 이것은 의사와 경찰에게 즉시 의심을 불러일으켰지. 김나영은 새벽부터 병원에 있었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 지금 아기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거주지가 가족에 대한 어떤 세부 정보도 제공할 수 없었어. 그녀는 점점 초조해 보였고 마치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 순희 씨는 처음부터 아기를 발견한 사람이었기에 김나영이 병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을 멈출 수 없었어. 그녀는 김나영에 대해 뭔가 모호한 느낌이 들었어. 순희 씨는 김나영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 때문에 김나영과 그녀의 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 경찰은 김나영을 다시 신문했지만 그녀와 아기의 어떤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었어. 그러나 한 가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김나영의 태도였어. 그녀는 매우 서둘렀고 질문에 대답할 때 몇 번이나 당황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 그동안 아기는 병원 내 양로원으로 옮겨져 의사들이 아기의 건강을 확인하고 성장을 지켜봤어. 아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없었지만 아기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 순희 씨는 김나영이 병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움직이기로 결심했어. 그녀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기가 진짜 가족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김나영을 몰래 지켜보며 그녀의 행동과 말을 따라갔어. 다음 날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던 중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어. 경찰은 김나영이 과거에 도시에 부유한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발견했어. 그 가족은 사업 분야에서 유명했고 도시의 주요 행사에도 자주 등장했어. 박씨 가족이라는 이름이 김나영의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했지. 경찰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박씨 가족은 과거에 김나영과 여러 번 만났다고 했어. 김나영은 그들과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수사에서 나온 단서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김나영은 아기의 친척이 아니라 박씨 가족을 돕는 사람이었어. 게다가 몇몇 병원 직원은 박씨 가족과 연관된 박준영 의사가 병원 내에서 은밀한 수술을 도왔다고 제보했어. 이러한 발견은 경찰과 병원 의사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 그들은 아기가 아동 인신매매의 희생자일 수 있으며 박씨 가족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고 의심했어. 같은 시각 순희 씨는 또 다른 의심스러운 사실을 발견했어. 어느 날 밤 순희 씨가 병실 근처를 청소하다가 김나영과 한 남자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 그 남자는 아기를 박씨 가족에게 넘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말했어. 그러나 김나영은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박씨 가족과 더 이상 연관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김나영은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대화에서 사용한 단어들은 순희 씨를 생각하게 만들었어. 박씨 가족이 김나영을 이용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아기가 진짜 박씨 가족의 아이라면 왜 병원에 버려져야 했을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 순희 씨가 김나영의 가방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을 때였어. 종이에는 서둘러 쓴 듯한 글씨가 있었어. 지켜주세요. 그 아이는 그녀의 아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순희 씨는 그 글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 아기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어. 사람들이 무언가를 숨기려 하고 있었지.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한 것은 아기가 단순하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숨기려 하는 더 깊은 비밀의 일부였다는 것이었어. 김나영과 박씨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놀라운 발견에 이어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이 가족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했어. 박씨 가족은 도시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 있는 가족 중 하나였어. 그들은 여러 병원, 부동산 회사, 기타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었고 사회의 많은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 박씨 가족 구성원 모두 극도로 은밀한 사람들이었어. 그러나 병원에 버려진 아기의 등장은 김나영과 박씨 가족 사이의 관계와 함께 경찰에게 더욱 주목하게 만들었어. 경찰은 김나영의 경력을 조사했고 그녀가 박씨 가족이 소유한 병원에서 일했던 사실을 알아냈어. 그곳에서 그녀는 박준영 의사의 조수로 일했지. 박준영 의사는 많은 병원 직원들에게 알려져 있었지만 개인정보나 가족 관계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 주목할 만한 것은 김나영이 이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비밀 수술에 참여했다는 것이었지. 경찰은 수술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모두 신생아와 관련되어 있었지. 그러나 특이한 점은 이 아이들 중 아무도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고 몸에 이상한 흉터가 있었다는 것이었어. 박지연 의사가 버려진 아이에게서 발견한 흉터와 같았지. 경찰이 수집한 데이터는 점차 어두운 그림을 연결하고 있었어. 박씨 가족은 부유하고 권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버려지거나 알 수 없는 신생아와 관련된 비밀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어. 그들은 아동 인신매매와 관련되었거나 더 나쁘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고한 아이들을 빼앗는 어두운 시스템에 연루되었을 수 있었어. 자신이 발견한 것에 불안감을 느낀 순희 씨는 더 이상 주변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정했어. 경찰이 수사 중이었지만 그들은 너무 느리거나 진실을 밝히기에는 힘이 부족할지도 모른다고 느꼈어. 그녀는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했고 아기와 김나영, 박씨 가족 뒤에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지. 순희 씨는 김나영이 일했던 병원의 전 직원들과 비밀리에 만남을 가졌어. 이 만남을 통해 김나영이 참여한 기이한 수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 순희 씨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 중 한 명은 간호사였던 박채린 씨였어. 그녀는 김나영의 전 동료였지. 김나영과 박준영 의사는 신생아와 관련된 수술에 참여했었지만 매우 이상했어요. 박채린 씨는 개인적인 만남에서 말했어. 두 사람 모두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있었어요. 저는 몇몇 아이들이 수술 후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고 의료 기록에도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만 알았어요. 박채린 씨의 말에 순희 씨는 몸을 떨었어. 이 세부 사항들은 버려진 아기가 유일한 경우가 아님을 보여줬어. 아기는 박씨 가족의 계획의 일부였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거래에서 상품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컸지. 순희 씨는 더 기다릴 수 없었어. 그녀는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낀 김나영과 직접 맞서기로 결정했지. 김나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결과 그녀가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순희 씨는 그곳으로 가서 김나영과 맞서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어. 폭풍우가 치던 어느 밤 순희 씨는 김나영의 아파트 문 앞에 서 있었어. 몇 분 동안 망설인 후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어. 김나영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순희 씨를 보고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 어떻게 오셨어요? 김나영이 친절하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어. 이야기할 게 있어요. 순희 씨가 대답했어. 병원에 버려진 아기에 대해서요. 당신이 그 아기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김나영은 침묵하며 순희 씨를 황급히 바라봤어.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순희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 당신이 그 아기의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그 아기와 관련이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김나영은 순희 씨를 한동안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어. 그녀는 순희 씨를 아파트 안으로 초대했고 길고 어두운 이야기를 시작했지. 김나영은 박씨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 그녀와 그들의 관계, 그리고 왜 그녀가 이 일에 연루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지. 그녀는 모든 일에 무고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모든 결정에 적극적이지도 않았어. 박씨 가족은 부유할 뿐만 아니라 돈 외에 다른 야망도 가지고 있어요. 김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그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는 완벽한 아이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들만의 방식으로 양육할 수 있는 아이를요. 저는 그들과 계약에 참여했고 후회하고 있어요. 김나영은 박씨 가족이 자신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여 완벽한 신생아를 찾도록 했다고 밝혀서 그녀는 자연적으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박씨 가족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병원에서 선택한 아이들을 찾았지. 이 아이들은 그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연구나 의학 실험에 참여할 목적이었어.
그녀는 자신이 순희 씨가 아기를 발견한 밤에 병원으로 데려왔다고 말했어. 박 씨 가족은 그녀에게 아기를 버리라고 지시했지. 누군가가 아기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순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창백해졌어. 그녀가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이제 권력 있는 가족의 잔인한 음모의 일부가 된 것이었지. 그러나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어. 아기는 구축되어야 했어. 마침내 순희 씨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얻었어. 그녀는 아기를 박 씨 가족의 소나기에 계속 두어서는 안 되었지. 순희 씨는 아기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정했어. 경찰의 도움과 병원 동료들의 지원을 받아 순희 씨는 박 씨 가족으로부터 아기를 구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이 가족의 어두운 비밀이 드러날 것이고 정의가 실현될 것이었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나영의 확실한 증거로 경찰과 순희 씨는 박 씨 가족과의 최종 대결을 계획하기 시작했어. 그러나 박 씨 가족이 너무 강력하고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싸움은 쉽지 않았어. 그들은 정치 및 경제 분야의 강력한 연주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건드리는 것은 쉽지 않았지. 운명의 날이 다가왔어. 경찰과 병원 직원들의 도움으로 박 씨 가족의 저택을 급습했지. 박 씨 가족이 동업자들과 은밀하게 회의를 하는 동안 경찰은 그들을 막고 체포했어. 박 씨 가족은 자신들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놀랐고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직면해야만 했어. 가족의 우두머리인 박 회장과 불법 수술에 연루된 박준영 의사 모두 체포되어 심각한 혐의에 직면하게 되었지. 병원 작은 방에서 순희 씨가 발견한 신생아는 의사들의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었어. 순희 씨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지. 아기는 생애 첫 달 동안 많은 상처를 입어야 했지만 이제 구출되었고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었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주저하지 않았던 순희 씨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영웅이 되었어. 그러나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아이가 건강하게 살고 어두운 음모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는 것이었지. 사건은 아기를 구출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 박 씨 가족과 다른 관련자들은 정의 앞에 드러났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밝혀졌지. 아동보호단체와 당국이 모든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개입했고 박 씨 가족에게 이용당했던 다른 아이들도 제때 구출되었어. 정의가 실현되었고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어. 박 씨 가족은 더 이상 사회를 조작할 권력이 없었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도 마땅한 처벌을 받았어. 순희 씨가 보호했던 신생아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어. 그 가족은 아기를 가족처럼 사랑하고 보살펴 주었지. 아기의 과거는 고통과 미스터리로 가득했지만 아기의 미래는 새로운 기회로 밝게 빛나고 있었어. 순희 씨는 아기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운동을 불러일으켰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가 준 교훈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다시 한번 신생아는 잊혀지지 않았고 정의는 승리했으며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희망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고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삶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퍼뜨리세요.